수소가 친환경 미래에너지로 주목을 받으면서 수소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한창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해조류의 광합성 원리를 모방해서 산소 대신 수소를 만들어내는 인공 나뭇잎을 개발했습니다. 네, 효율도 세계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이번 연구를 진행하신 울산과학기술원 이재성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 수소를 만드는 고효율 인공 나뭇잎을 개발하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선 이게 어떤 기술인지 궁금한데요.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구상에 무궁무진한 햇빛 그리고 지구상에 역시 풍부하게 존재하는 물을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를 넣는 그 궁극적인 미래 에너지 기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식물들이 하는 광합성, 즉 물과 이산화탄소, 햇빛으로 양분을 만들죠. 이러한 그 나뭇잎들의 광합성 원리를 모방했다고 해서 인공 나뭇잎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태양빛을 흡수하는 반도체 광촉매 물질을 물과 접촉시켜서 수소 에너지를 얻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광촉매라는 게요, 빛을 받아들여서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교수님께서 그렇습니다. 방금 이 광촉매를 물과 접촉해서 수소를 얻는 기술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지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예, 그 방금 말씀드린 그 광촉매들이 햇빛을 받으면은 전자와 전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전자는 환원력이 매우 높은데 여기서 환원력이라는 것은 화학에서 전자를 받아들이는 환원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물이 광전자를 받아서 수소를 만드는 대표적인 환원 반응이고요. 전공이라는 놈은 반대로 산화력이 매우 높아서 물을 산화시켜서 산소를 만듭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물이 햇빛을 받아서 수소와 산소로 쪼개지는 것이죠. 그 물은 아시다시피 지구상에서 가장 안정된 물질이기 때문에 이 열을 가지고 이를 쪼개려면은, 즉 분해를 하려면은 2000도 이상의 고온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보기에 한없이 약해 보이는 햇빛이 상온에서 이렇게 강력한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 무척 흥미로운 일이죠. 네. 해조류에서 영감을 얻어서 개발하셨다 이렇게 들었는데 해조류의 네네. 어떤 특성을 보고 적용하신 건가요?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햇빛은 하나의 빛이 아니고 그 에너지가 높고 파장이 짧은 자외선부터 에너지가 낮고 파장이 긴 가시광 적외선 등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네. 해조류도 그 땅위 식물처럼 태양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게 되는데 그 바닷속 깊은 곳에서는 태양빛을 온전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즉 에너지가 낮은 장파장 빛은 얕은 깊이까지만 도달하고요. 높은 에너지의 단파장 빛은 바닷속 깊은 곳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해조류는 자기가 서식하고 있는 깊이까지 도달하는 파장만을 그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소위 맞춤형 광촉매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그 바다 깊이에 따라서 서식하는 해조류를 보면은 색깔이 다 달라지는 게 이러한 이유지요. 네. 이번 저희가 개발한 인공 나뭇잎도 한꺼번에 햇빛의 모든 파장대를 하나의 광촉매로 흡수하려 하지 않고 파장대를 둘로 나누어서 각각 특성에 맞는 두 개의 광촉매를 활용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해조류의 특성에 착안해서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셨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네네. 기존에도 인공 나뭇잎 기술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기술은 좀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까? 비스무스바나데이트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 노란색 안료, 피그먼트라고 하죠. 그 페인트나 코팅제로 널리 쓰이는 반도체 물질인데요. 네. 값도 싸고 또 물에서 안정하고 효율도 상당히 높아서 현재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광촉매 소재입니다. 그렇지만 흡수하는 빛의 파장대가 단파장에 국한되어 있어가지고 효율을 더 올리는 데는 원천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의 기술과 가장 큰 차이점하면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해조류의 광합성 원리에 좀 적용한 이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그래서 그 기존에는 이 비스무스 바나데이트처럼 단일 광촉매로 햇빛의 모든 파장 영역을 흡수하려 하였는데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이번 개발된 인공 나뭇잎 기술은 앞에 말씀드린 그 해조류 광합성의 경우처럼 비스무스 바나데이트는 단파장만 전담해서 흡수하게 하고 장파장 영역의 빛을 흡수할 수 있는 그 다른 광촉매, 즉 산화철 광촉매를 덧붙여서 두 개의 광촉매 전극을 사용해서 흡수할 수 있는 빛의 파장대를 대폭 넓혔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을 서로 다른 종류의 광촉매로 이루어진 두 개의 전극이다라고 해서 이종 쌍전극이라고 명명하였는데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그 전투나 비즈니스 등에서 흔히 그 분할 정복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그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러한 신개념을 적용한 결과로 해서 세계 최고의 높은 효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종 쌍전극 기술로 효율을 높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생산된 수소 에너지 어느 분야에 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수소 에너지의 충분한 생산이 가능해진다면 우리 생활에 또 어떤 변화가 찾아오게 될까요? 예, 에너지로서 수소의 장점은 그 태우면 물만 생기기 때문에 그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 연료처럼 분진이나 이산화탄소 같은 공해 물질이 전혀 생기지 않는 완벽한 청정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아마 수소가 가장 먼저 활용될 분야는 지금 막 보급이 시작된 연료전지차 거기에 공급할 연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도시 공해뿐만 아니고 지구 온난화 문제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수소의 중요한 용도는 기존 시설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려고 하는데 이게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저장 대신에 수소하고 화학 반응을 시켜서 알코올이나 디젤 같은 친환경 연료를 만드는 소위 그 탄소 자원화 분야에서도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연구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지금 저희가 그 개발된 시스템이 8% 정도인데요. 이것을 3년 이내에 효율 10% 이상으로 달성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되게 정립이 되어 있고요. 근데 10% 효율이 달성되더라도 이것은 실험실 규모에서 그 집광 면적이 제곱센티미터 규모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현장에 적용할 때는 기본 단위가 제곱미터급의 대면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면적 시스템을 그 연료전지차를 위한 수소 충전소에 적용해서 그 현장 실증을 통해서 기술이 완성되면은 국내 보급뿐만 아니라 해외 플랜트 수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환경 문제 해결뿐 아니라 우리 산업계에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울산과학기술원 이재성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